드디어 이제 차를 탔습니다. 근데 오늘은 2인 1조로 움직이게 되어서 제 옆에는 한 분의 동승자가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혹시 누구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거 소프트엔진 줄여서 소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블로그를 하시는데 저랑 되게 비슷한 주제로 많은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동승자로 타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한번 같이 썰을 풀어보자고요. 이 차량 먼저 DM8 소나타 신형으로 나온 차량이잖아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2년 전에 제네바 모터쇼였나요? 이 제네바 모터쇼에서 르필루즈 컨셉으로 처음 나왔던 컨셉의 차였어요. 거기서 이제 센슈어스 스포트니스 맞나요? 맞습니다. 그 센슈어스 스포트니스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이거에 조금 더 먼저 나온 차가 중국형 소나타라고 불리는 라페스타라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라페스타랑 라인을 한번 같이 봤을 때 비슷한데 솔직히 뭐 최초의 센슈어스 스포트니스라고 하니까 이 라인을 한번 제대로 봐보려고 합니다. 근데 라인을 보니까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센슈어스 스포트니스가 확실히 들어간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승 전에 라인들을 한번 봐보니까 뒤에 라인이 G70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스팅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되게 스포티한 라인들이 많더라고요. 디자인은 이제 아빠 차가 아니라 오빠 차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맞아요. 그게 제 생각에도 똑같다는 게 이 라인을 봤을 때 디자인을 가족용, 패밀리카를 뜻하는 차량으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라인들을 보면 절대 아빠가 탈 것 같지 않은 차인 건 맞아요. 제 생각에도 오빠 정도 한 30대 초반? 30대 초반 오빠가 이거 살 수 있나? 좀 있습니다. 30대 초반 되는데 그때 한번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30대 초반에 오빠가 됐을 때 탈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빠차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택시로 판매를 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냐면 아까 그 오빠차 같고 뭔가 날렵하고 뭐 세련되고 날카롭고 뒤에가 스포트백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좁아요. 아, 그러네요. 되게 좁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택시로 판다, 저는 진짜 싫어할 것 같아요. 택시는 무조건적으로 편하고 안락하고 뭐 그냥 승차감 좋고 편하게 무난하게 가야 되는 게 올바른 차량이거든요. 아빠 차네요. 그럼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이 차량은 절대 택시로 팔지 않겠다가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팔고 있는 소나타 유라이즈를 계속 팔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도 이 소나타 유라이즈를 계속 판매를 하면서 이제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라인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소나타 가격 자체가 되게 저렴하게 나왔어요. 맨 처음에 흔히 말하는 깡통 차량 2,300몇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2,300몇만 원부터 베리에이션이 약 3천만 원 초반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베리에이션 자체가 되게 크게 작용을 해요.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3세대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3세대 플랫폼 아세요?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3세대 플랫폼이 뭐냐면 이 뼈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뼈대가 3세대예요. 이제 소나타가 LF까지 써왔던 프레임을 바꾸고 이제 새로운 3세대 플랫폼으로 적용을 하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제 3세대 플랫폼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이제 오버행을 짧게 가져가면서 전장은 늘리고 그리고 전구는 낮출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 선사하고 있거든요. 뭐 선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선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잠시만요, 뭔가 너무 끼니까 이럴 때는 이거를 세차여가지고 네, 프론트 성에가 많이 끼네요. 말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성에가 막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3세대 플랫폼에서 찾아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폭스바겐에서 옛날에 플랫폼 가지고 엄청 장난을 많이 쳤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맨날 플랫폼 가지고 장난을 친다, 폭스바겐의 차를 싸게 만든다, 뭐 싸게 해가지고 등쳐먹는다 이랬는데 현대도 그럼 등쳐먹는 거냐? 이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플랫폼의 다양화가 있어야 돼요. 플랫폼은 하나로 가져가되 그 하나의 플랫폼에서 많은 베리에이션에 가진 차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기술이거든요. 공유를 하면은 원가 절감도 되잖아요. 그럼요. 네.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멤버라 그러죠. 이제 전륜 멤버, 후륜 멤버 이런 음. 식으로 서브 프레임을 달아요. 이 서브 프레임을 달아서 이제 어떤 거는 아반떼, 어떤 거는 소나타, 어떤 거는 산타페 뭐 이런 식으로. SUV까지. 그럼요. 플랫폼을 공유한다는 거는 되게 큰 장점이 있어요. 대신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가 꼭 있죠. 무조건 차가 좋게 잘 설계돼야 돼요. 만약에 내가 세단으로 설계를 한 차예요. 그냥 대충 막 늘려가지고 이런 걸 진짜 흔히 말하는 파생 상품이잖아요. 그쵸. 그 파생 상품은 무조건 차량이 이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세단을 기획을 했는데 근데 요즘에 SUV가 잘 나간다. SUV 팔아야 되나? 그럼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단은 세단용으로 만들고 이제 SUV는 SUV용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두 가지의 플랫폼을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설계를 한다면 그거는 최고의 플랫폼이 되겠죠. 기술이네요, 그것도. 그럼요.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3세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륜의 오버행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도 있고 뒤에 이제 휠 베이스도 늘릴 수 있고요. 전고 자체도 늘리고 줄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브 프레임을 달면서 어떤 서스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팅에 따라서 되게 값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스포티한 차, 얘는 조금 더 안락한 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세대 플랫폼은 앞으로 되게 많은 이제 차들의 베리에이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플랫폼 하나로 주행 성능, 디자인, 안전성까지 다 갖춘 거네요. 그럼요. 이번에 3세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전방 충돌을 했을 때 예전에 요 모션이라고 그래요. 요 혹시 아세요? 이거는 처음 들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차량이 제일 악조건으로 부딪혔을 때 뭐 20% 옵셋, 30% 옵셋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옵셋 충격을 가했을 때 자동차가 되게 안전하게 부딪혀야 돼요. 한마디로 패신저와 운전자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 차를 설계를 했을 때 보면 차량이 옵셋 충돌을 빵 했을 때 차가 돌아요. 이 돈다는 표현을 요 모션이라고 해요. 요잉이라고 그러죠. 요잉. 네. 여기서 이 3세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전륜의 크래시빔을 세 가지로 이제 세 갈래로 나누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꾀했더라고요. 이러한 3갈래로 하면서 A필러와 이 중심부 그리고 하단부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IIHS인가요? 그런 실험을 보면 생각보다 좋은 등급을 많이 네, 받아요. 성적이 좋죠, 우리나라 네, 차. 현대가 생각보다 이런 거에 많이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은 국민으로서 되게 좋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한국 소비자들이 그런 안전성을 중시해서 그런가 그런 기술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차량의 기술이랑 기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는 측방 모니터 네. 여기 이렇게 클러스터에 나오더라고요. 아회전을 하면 좌측의 클러스터에 보여요. 오. 이렇게 우측을 가게 되면 우측방 클러스터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네, 이렇게 카메라가 표현이 돼요. 달려있구나. 네, 이런 카메라는 어디서 보이게 되냐면 사이드 미러의 바로 아랫부분에 조그마한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 카메라로 이제 좌측방, 우측방을 인식을 하고 이제 내가 인풋을 주는 거죠. 야, 나 좌측방으로 갈 거야. 좌측방으로 갈 거면 좌측방 카메라 켜 해가지고 이제 좌측방 카메라를 켜고 좌측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일단 차 조용하고요, 차 잘 나가고요. 드라이브 모드 혹시 뭐 스포츠 갑니까? 스포츠 한번 가볼까요? 지금까지 편하게 그냥 컴포트로 달렸는데 이제는 조금 더 와일드하게 달려보자고요. 차들이 많이 없으니까 스포츠로 한번 네, 바꿔볼까요? 스포츠로 한번 가보시죠. 네. 스포츠로 바꾸게 되면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네요. 네, 아, 이게 역동적으로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면 이 벨로스터 N 이런 거 있죠. 스포츠. 스포츠카를 이제 표방한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을 봤을 때 먼저 좀 더 붉은 계열, 이제 파란색은 뭔가 에코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붉은색은 뭔가 와일드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심지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와일드하니까 RPM이 되게 빨리 와, 가속성이 대단한데 이거. 그렇죠. 나는 레디하고 있다, 난 달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상태로 이제 컨디션이 조절이 되는 거죠. 아까는 밟으면은 약간 그런 한 텀 쉬는 느낌이 있었는데 한 박자 쉬고 이제 네. 두 박자 쉬고 이제 세 박자 쉴 때쯤 나가는 거야. 한 2.3초만 쉬고 가는 거야. 밟자마자 바로 나가네. 와. 왜냐하면 기본 RPM이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RPM에서 아이들 RPM이 한 700 RPM 정도밖에 안 돼요. 700, 600 이렇게 되는데 지금 기본 RPM이 1800을 가리키고 있죠. 이건 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컴포트로 내리면 무조건 RPM 내려갑니다. 한번 보실까요? RPM이 지금 여기서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 컴포트 모드로 내려가게 되면
색깔도 순둥하게 바뀌면서 바뀌네요. 순둥하게 바뀌죠. 네. 1600 rpm으로 내려가요. 네, RPM도 느리고. 네. 와, 근데 연비 괜찮네. 연비가 11.1이에요. 이게 지금 연비가 늘었죠. 전차보다. 그렇죠. 13.3이죠 지금. 13.3. 네. 13.3이면 약 한 10% 늘지 않았나? 네, 10% 늘은 거예요. 와, 10%면 진짜 많이 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니에요. 그냥 내연기관. 그냥 그냥 가솔린. 그렇죠. 2.0. 인터널 컨버스션 엔진이라고 그러죠. ICE 엔진이에요, 그냥. ICE 엔진인데도 이 정도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러한 차들 중에서 지금 소나타 뉴라이즈의 다음 세대잖아요. 그렇죠. 소나타 뉴라이즈의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이 뉴라이즈랑 비교를 좀 더 해볼게요. 네. 이 뉴라이즈에서 먼저 혹시 CVVL 엔진이라고 아세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CVVL 엔진이 맨 마지막이 컨티뉴어스 베리어블 밸브 리프트예요. 리프트. 뭔가 뜬다. 현대자동차에서 CVVT라는 기술을 맨 처음에 선보였었어요. 맨 뒷글자만 아시면 되는데 T는 이제 타이밍이에요. 밸브의 타이밍을 조절하겠다. 그래가지고 연비나 마력에 대해서 세팅을 해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우리가 밸브의 진각 지각을 통해서 연비로 세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이제 연비형으로 했다가 마력형으로 했다,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CVVL 같은 경우에는 밸브의 타이밍의 변경만으로는 이제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밸브의 타이밍은 다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밸브의 리프팅을 조절하게 되면 이 연료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연료의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고요. 지금 아직 이 엔진에는 탑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탑재될 하나의 기술을 제가 여기서 먼저 선공개해 드릴게요. 박사님. 현대자동차에서는 CVVD라는 거를 특허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허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CVVD라는 거는 듀레이션의 약자예요. 한마디로 듀레이션, 내구성? 뭐 그런 뜻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어떤 기간 같은 걸 뜻해요. 기간. 듀레이션은. 네. 듀레이션 같은 경우엔 아까 뭐 듀러블 막 이런 거 같은데, 영알못이라. 어쨌든 그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프트의 경우와 타이밍의 경우를 모두 할 수 있는 방법을 CVVD라 그래요. 그래서 시간을 조절하는 거죠. 이제 내가 열리는 시간도 조절하고 이제 닫히는 시간도 조절하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운전 상태에 따라서, 아까 우리가 그 스포츠 모드를 했었죠. 그런데 연료를 막 분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막 와이드하게 운전을 하다가 또 나중에는 또 소프트하게, 이제 소프트 엔진 블로그라고 하셨나요? 아유, 민망합니다. 네. 소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프트하게 운전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는 결국엔 그래요. 이 차는 결코 달리고자 한 차가 아니에요. 근데 편하잖아요. 지금 이 세팅 값은 기존 내 어느 정도 스포츠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거고, 이 차는 절대 쏘고 싶은 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타시고 싶으신 분들은 향후 하반기 때 1.6 터보가 나와요. 그 차를 기대하세요. 아까 뭐 같이 보셨겠지만 그 디자인 자체가 되게 와일드하게 잘 나왔거든요. 심지어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마력이 되게 높을 거예요. 200마력 이상이 예상이 되는데, 그 200마력 이상이 예상이 됐을 때 어떤 게 변하냐 라고 하면 이제 MPI, GDI라는 거가 생겨요. 이제 MPI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포트 분사죠. 얘 같은 경우에도 MPI, 멀티 포트 인젝션이에요. 하지만 GDI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이제 디젤처럼 연료를 압축 같이 하지 않고 한 번에 공기를 쫙 빨아들였다가 연료와 함께 빵 터뜨린다. 이런 게 이제 GDI 엔진인데, GDI가 성능이 더 좋은 거네요. 성능이 좋죠. 성능이 훨씬 더 좋은데 이게 저부하냐 고부하냐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지금 저부하 60km로 구간을 돌고 있을 때는 이렇게 달릴 때는 이제 저부하기 때문에 MPI 엔진이 훨씬 좋아요. 하지만 고속으로 갈수록 파워,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GDI 엔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MPI, GDI가 섞인 이런 1.6 터보가 나온다면 제 생각에는 1.6 터보 겁나 재밌을 겁니다. 그게 바로 벨로스터에 적용된 엔진 1.6 터보인가요? 아닙니다. 벨로스터는 그냥 GDI 엔진이고요. 204마력짜리 엔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 204마력짜리 엔진이랑은 다른 엔진이고, 거의 시승이 끝나가고 이제 반환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엔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제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MPI 방식과 GDI 방식이 혼용된다면 가장 터보까지 합쳐져서 힘도 좋고 연비도 어느 정도
이제 완벽하게 연비가 좋아진다기보다는 연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면서 이제 성능도 낼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정말 스포티한 차량이 나올 겁니다. 네. 주차는 제가 주차를, 저 같은 경우에는 후방 카메라 있죠. 제가 후방 오러라운드 카메라를, 뷰가 되네요. 네, 어라운드 뷰도 어차피 훨씬 잘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걸 잘 안 봐요. 베테랑이시네요. 이게 없는 시대를 살았어요. 저는. 진짜 오빠 맞나요? 나이가 어린 게 아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네. 어쨌든 이렇게 오러라운드 뷰를 보면 네. 진짜 깔끔하네요. 근데 아까부터 신기한 게 네. 여기 기어봉이 없네요, 이 소나타는. 이거 있죠. 얘가 지금 맨 처음에 우리나라 수소 첫 차죠. 넥소인가? 넥소. 네. 넥소에서 맨 처음에 이제 신제품으로 출시를 했던 건데 다 전자제어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엔 두둑두둑 하면서 수동으로 했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내리면 드라이브로 알아서 바꿔주는 자동 트랜스미션을 했었죠. 오토 트랜스미션이죠. 네. 얘도 오토 트랜스미션은 똑같이 적용이 됐어요. 네. 근데 원터치로 할 수 있는 이런 전자식 변속기가 탑재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은 되게 사용 편의성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이질감이 아직은 있어요. 좀 낯설기도 낯설어요. 해요. 안 좋다고는 못하겠어요. 네. 이질감이 있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적으로 안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말고요.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이것들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식이 좋아질지를 한번 보시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편하잖아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 간단하게 보셨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박수로 마무리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네. 하나, 둘, 셋.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소나타 신형 DM8을 시승을 해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연비의 측면을 맞추면서도 성능도 어느 정도 유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소나타가 나왔다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큰 마력이나 더 큰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2019년 하반기 때 나오는 1.6 터보 모델을 기다려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델을 보면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우리나라 자동차를 보면서 기분도 좋은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새로운 차들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른 기술들도 제가 앞으로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동차 지식 채널 카놀로지였습니다.